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조이그룹에 또 좋은 시스템이자 성장 동력이 있죠.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의 선정 도서가 있고 또 독서 경영이 진행되는데 지난 3월에 도서가 또 청춘의 투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많은 우리 매니저님들 들어오셔서 나눔을 통해서도 저도 또한 배웠고 저도 잠시 짧게나마 한 부분을 나눔을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조이 줌 미팅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나눔을 좀 정리해서 나누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2월 도서가 어떤 도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도서였죠. 그래서 3월에는 또 재테크나 부와 관련된 책이 한 번 더 선정돼서 이 책을 선정하고 고민하신 우리 조이그룹의 리더님들의 또 어떤 의미일까? 또 손상 대표님이 어떤 걸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까? 네, 이런 좀 고민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재테크 책이 나오면 좀 많이 사두는 편이에요. 다 읽진 못해도 무조건 좋은 책은 사둡니다. 근데 이 청춘의 투자라는 책을 처음에 조이그룹의 선정도서라고 올라왔을 때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유명한 책이 아니었나? 보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3월에 나온 도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읽으신 저희 팀들도 많이 사고 읽고 하셨는데 다 하나같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 책 정말 소장 가치가 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쓰여졌고 재테크나 내가 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정말 바이블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기본서다. 언젠간 나중에 재테크나 부와 관련된 도서하면 이 책이 꼭 언급될 것만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쉽게 전달되는 이 내용을 보고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 책에서는 내용이 하우트, 왜 우리가 청춘의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풀고 실제로 1권입니다. 하우트,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목차도 보시겠지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 뭐 보험, 뭐 대표적인 가치가 떨어진 대표적인 자산이 보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든지 채권,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에서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권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림 투자라든지 그리고 금바 이런 것들 각각의 이런 투자 방법들도 섹션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 뭐 어떤 투자가 더 좋아요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조이그룹 매니저님들이 리더님들이 같이 우리 사업에 같이 공유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선정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춘의 투자 아직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의 이 발표로 한번 나 이 책 한번 소장하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자는 실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책에도 블로그가 나와져 있고요. 내가 지금 책이 없다면 이런 블로그로 오늘 밤이나 내일 한번 같이 글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트리라는 네,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분, 이 저자로 되어 있고요. 저는 책을 볼 때 항상 책의 표지, 그리고 앞표지, 뒷표지, 책 날개라고 하죠. 이 책 날개를 되게 먼저 자세히 봐요. 왜냐하면 이 책을 만들 때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저자도 그렇고 힘을 빡 하고 주는 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봐도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의도나 가장 중요한 게 이거구나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 책날개의 앞표지를 조금 제가 이렇게 타이핑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날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자가 아무리 뛰어도 별로 나아지는 것 없는 현실에 크게 좌절하던 청년이 있었다. 승진을 해도 사회적 경쟁에서 이겨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 그럴 리가 없다. 퇴근하고 오면 밤 12시가 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1년 52주 중에서 최소 30주 이상은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했다. 그것도 매년 말이다. 열심히 살았죠. 이 저자분도.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돌아보면 그 청년에게 지금 뛰고 있는 방향이 문제라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저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뛰라고만 할 뿐이었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럼에도 청년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우리 매니저님들은 어떠신가요? 또 뒤에 이어서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든 생각, 어쩌면 지금 내가 뛰고 있는 방향이 문제는 아니었을까? 그 시간이 지나 그는 자신이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들을 인터넷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공유한 글들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과 공감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제 그 지식과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당신과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요? 딱 10년이 걸렸다. 이 글들을 읽으시면서 각각 인사이트를 받는 부분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들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그동안 들어왔던 말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때까지 현재 40대가 된 과거의 그 청년은 지금은 꽤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자신이 쌓았던 경험과 지식들을 인터넷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공유한 글들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과 공감을 받았고 현재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는 페이지 2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 여기는 이제 되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아내하고 남편이 대화 형식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돈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어. 숫자를 모르는데 수학을 잘할 수 있겠어? 이것과 같은 이치야. 돈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기가 쉬워. 누가 적금 들라 그러면 적금 들고, 누가 주식하라 그러면 주식 사고, 누가 보험 들라 그러면 보험 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는 5년, 10년 재테크를 해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 이거 조금 해보다가 안 맞으면 때려치우고, 저거 조금 해보다가 안 맞으면 때려치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전 이걸 보면서 제가 돈에 대해서도, 내가 버는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능력을 키웠지만, 역시 아직 투자 영역에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혹시 지금 주식시장에서 파란 맛을 보고 계신 분, 빨간 맛을 보고 계신 분, 어떤 부분에 계신가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옳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저는 또 네트워커 아니겠습니까? 여기 돈이라는 글자 대신에 네트워크 또는 PM이라는 말을 바꿔서 치환해서 한번 넣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영역의 일들에 대해서 넣어도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내 생각에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네트워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뭐예요? 주변 소음에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또한 어떤 영역에도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10년을 공부해서 여기 진짜 내용에 치열하게 공부한 과정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하고 진짜 밤늦게까지 10년 동안 이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팠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찾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신가요? 분명히 공부해서 재테크해서 투자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 또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식이 왠지 오를 것 같아. 누구의 조언이나 내가 제대로 파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책을 볼 때 좀 병렬 독서나 좀 책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좀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깊이 파고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고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과 구절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고전 독서법에서 고전의 한 구절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물을 판다는 거, 그러니까 깊이 판다는 거, 한 영역에서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져서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을 얕게 파면 물기가 조금 올라와 진흙밖에 얻지 못한다. 좀 더 파면 물이 솟는데 깊지 않으면 누런 흙탕물만 나온다. 여기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 달고 시원한 샘물을 얻을 수 있다. 이 물로는 못할 것이 없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고기도 삶고 채소밭에 물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파다만 우물에서는 젖은 흙이나 흙탕물밖에 얻지 못한다. 고작 이런 흙탕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파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들이는 노력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법이다. 이왕에 우물을 파기로 했으면 달고 찬 샘물을 얻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겠지. 저도 PM을 이제 제품을 만나고 사업을 한 지 만 6년이 지났고요. 7년 차입니다. 정말 한 우물을 계속 팠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10년 또 그 20년이 되면은 조이 대표님이나 조이 그룹의 리더님들처럼 좀 더 지혜와 리더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또 3년 한 번 더 제가 생각하는 10년을 한번 채우고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자.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제대로 하고 수술을 맡기려면은
의대 1년 했다고 3개월 했다고 수술을 맡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의 기간은 사실은 무엇이든 어떤 영역이든 10년은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좀 흔들리거나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우물을 잘 파고 있는지 진흙인지 흙탕물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돈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섹션을 제가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 섹션은 페이지 37페이지. 뒤쪽은 다 뭐, 각 영역의 투자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저자가 처음에 이 책을 왜 쓰는지 방향을 되게 많이 잘 잡아줘요. 대화를 통해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와, 우리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실까요? 돈의 본질은 시간이다. 시간을 제외한 모든 돈은 전부 허구다, 완전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우리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줘.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월급은 우리의 시간을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 돼. 우리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내 시간과 맞바꿔서 10,000원이다, 15,000원이다, 13,000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네트워크의 매력이 시간을 버는 일이라 레버리지라서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청춘의 투자를 보면서 뭔가 명쾌해졌어요. 나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금서 소득 100만 원이야, IMM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내가 시간을 또한 버는 거구나. 이 일이 참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 돈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을 저장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돈은 시간을 저장하는 일종의 보조 배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쓸 일이 없을 땐 충전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그런 보조 배터리. 1만 원권 지폐는 1시간이 저장되는 배터리인 셈이지. 근데 뒤에서 쭉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성능의 돈, 배터리를 찾아서 거기 시간을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는 어때요? 지금의 화폐와 앞으로 20년 뒤 화폐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배터리가 안전하지 못한 배터리라는 거야. 성능이 좋지 않은 거다, 화폐는.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좋은 성능의 배터리를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화폐든 화폐라는 배터리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방전되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 성능이 좋지 않은 배터리인 베트남 돈이든, 뭐 나라별로 국가, 국력에 따라서도 배터리 성능 차이가 있죠. 자, 성능이 좋은 배터리인 달러든 모두 다 시간이 갈수록 방전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는 방전되는 화폐 말고 방전되지 않는 더 좋은 배터리를 찾아야 해. 그것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화폐 배터리보다 더 좋은 배터리를 찾아 나설 거야. 자,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과 시간을 해서 공부해서 그 좋은 배터리를 나만의 것으로, 아, 진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느껴보시면서 우리 손수영 대표님이 정말 공부해야 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혜로워야 돼.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단순히 이걸 버는 것도 버는 힘이지만 이걸 좀 더 가치 있게 투자하는 걸, 아, 이런 의미로 또 이 책을 선정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이그룹 리더님, 매니저님, 어떤 배터리에 지금 혹시 시간을 저장하고 계신가요? 무조건 저축? 뭐 보험성 저축? 아니면 현금? 아니면은 금? 요즘에 뭐 실버바? 네. 나만의 시간을 저장하는 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책은. 저는 이 책에서 좋은 이 시간과 저장,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여기서 또 되게 많이 배웠었거든요. 이 책 110페이지에 돈 공부는 처음이라라는 되게 처음 하는 돈 투자 공부라는 입문서인데 투자라 주장하고 도박처럼 행동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본다. 투자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주식 투자,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 경매, 창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한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바로 투자다. 우리 매니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틀렸다. 자,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투자라면 카지노에 3만 원을 거는 행위도 투자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도 이 행위를 투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도박이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투자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빠져 있다. 전 다음 페이지에 쓰러졌습니다. 자, 요건 한번 채팅창에도 같이 한번 남겨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이 와닿는다면. 자, 바로 투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자와 도박은 내가 투여하는 자금에 어울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로 나뉩니다. 네트워크 매니저 달성하면 그거
기다리면 그 도박이에요. 그쵸? 우리는 시간과 정성으로 투자를 해서 조직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했어요? 우리 내가 시간, 정성 쏟지 않고 그냥 그 호가창만 보면서 아, 올라라. 이거는 도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투자하는 금액은 당신이 쓴 시간과 정성에 맞춰야 한다. 네. 우리 매니저님들 잘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들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투자 격언은 아래와 같다.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당신이 쏟은 노력보다 높은 수익이 나온다면 당신은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가난이 따라온다. 반드시 돈이 나의 노력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노력할 것을. 그래서 정말 저도 PT 대회까지 합당한 노력이라고 제가 스스로 했는가 봤을 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소개하는 늘 많은 분들께 이거 가입만 하면 잘 돼요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노력, 공부하시고, 제대로 전달하시고, 물론 투자도 다시 겸허하게 도박이 아니라 투자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 생각했어요. 효율적인 합당한 노력엔 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근데 그중에서 손소영 대표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배우는 거. 게을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희가 독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클로징은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의 투자라는 뭐 투자가 중에 재테크, 뭐 주식 투자해야 돼. 이런 하우투를 꼭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독서를 하고 늘 배우는 거. 자,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책도 손성 대표님이 되게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 여기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여러 번 반복했던 게 독서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책과 강의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에게 사업을 전하는 것도 정보를 전달하는 일인데 자신의 정보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상대를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에서 정말로 성공하려면 매일 15분씩 최소 책 읽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15분 동안 책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독서는 성공의 시작이다. 제대로 책을 읽고 변화하고 성장한다면 당신의 사업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리더에게 존경심과 애정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팀워크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강경 대표님 사나 저희 스폰서님인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에 그냥 책을 그냥 같이 읽어버리고 있어요. 줄 같이 쓰고. 그게 벌써 이제 1년이 지났고 1년 이제 또 3분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도서를 선택해서 같이 팀들과 읽고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 기간 동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독서 시간 그렇게 빼기가 근데 우선순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수금 마침 화목은 자유롭게 읽으면서 아침 7시에부터 이렇게 독서를 지금 작년 11월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한 번 맛들이고 들어오신 습관화 되신 분들은 안 놓으세요. 스스로 알아요. 나 성장하고 있구나.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계속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좋은 습관을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하고,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하고 정상에 선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우리 조이구로 리더님, 네, 우리 건강하고 우리 독서 루틴으로 성공하는 올 한 해 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